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원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의 중단원 3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의 첫 번째 시간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함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위 입구를 열어준다. 고리는 15cm 정도 당긴다. 연기가 나오면 10분 동안 세워놓는다. 기다리는 동안 군기를 유지한다. 군기! 자, 5분 남았다. 5분! 막히는 고통도 뼈를 그 뒤에 눕혀서 10분간 데워준다. 기사!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자, 패키지에서 데워진 밥과 소스를 꺼내고 틀에 붓는다. 김치는 세워서 먹을 수 있다. 먹는다 실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편의점에서 사 먹던 바로 그 맛. 자, 여러분들이 본 제품이 뭘까요? 그쵸? 뭐 군인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전투식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뭐 즉석 조리식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캠핑장에서도 많이 쓰고요. 불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음식물을 따뜻하게 먹기 위한 제품인데 뭔가를 당겼더니 갑자기 수증기가 막 나오죠.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그 아이가 무엇인지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잘 봤죠? 가루에다가 물을 넣었더니 뜨거워진다. 거기다가 고구마, 뭐 계란 이런 거 넣었더니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봤던 이제 가루는 설명에도 나왔듯이 산화칼슘이라는 아입니다. 생석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석회가루 생석회라고 하면 얘입니다. 얘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요.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이 결합해서 이제 수산화칼슘이라는 아이가 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뭐 대략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오늘은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무엇이 발생한다? 많은 열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산화칼슘과 물이 결합해서 아이가 바뀌는데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화학 반응하는 물체 입장에서. 그래서 장작이 탈 때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디 캠핑 가거나 또는 조난당했을 때 불을 피우는 게 필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연소를 하면서 이제 나무와 주변의 산소가 결합이 하죠. 결합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뭐 수증기, 뭐 탄소 덩어리 이렇게 바뀌는데 그 과정 속에서 빛과 열이 발생을 해요. 그쵸? 즉, 이 화학 반응 속에서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 에너지를 받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난로 있죠? 안에 가루가 있는 손난로는 막 흔들면 이제 점점 애가 뜨거워지죠. 이것도 화학 반응의 예시고요. 아이스펀치 쿨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터넷 뒤지면서 알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올려 있다가 탁 치면 안에 있던 앰플이 깨지면서 그 두 가지 물체가 만나요. 두 가지 화합물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화학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얘는 반대로 차가워져요. 자, 실제로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제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줄 텐데, 보시면 우리가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나가거나 들어온다는 건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느끼면 돼요. 그리고 어느 케이스가 이제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지, 즉 방출되는 건지, 또는 어느 케이스는 열 에너지를 반대로 주변에서 흡수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과 산소의 반응과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에 대한 실험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40페이지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온열장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철가루, 숯가루, 소금, 질석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한 스푼씩 넣고 이렇게 탁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냉장고 만들기는 질산암모늄 그리고 물이죠. 물이었습니까? 물 이걸 넣어서 이제 처음에는 반응 안 시키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얘를 흔들거나 이제 깨서 반응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을 잘 했죠? 자, 결과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탐구 1. 손난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설명해 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수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에너지가 나가거나 들어오는지 서술할 때 헷갈려 해요. 사람의 손 입장에서 서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체의 반응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물체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물체로 에너지가 들어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손난로는 열 에너지가 난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입니다. 2번, 탐구 2의 손냉장고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을 설명해 보면 반대 과정이죠.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합니다. 주변으로부터 흡수를 해요. 그럼 주변의 열 에너지를 뺏기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 손냉장고가 차가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요 서술 과정을 여러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과서에 잘 비교를 해놨죠.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체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의 연소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소 과정은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연소를 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이제 나가죠. 물체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따뜻하게 해준다. 아까 생석회 얘기했던 산화칼슘 여기 있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많이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거 여러분들 중화 반응할 때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중화 반응, 이 염산과 수산화트륨 케이스는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따뜻해지죠? 약간 온도가 올라가요. 자,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반응하는 그 물체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수산화 바륨, 염화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염화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암모니아가 이제 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염화 암모늄이 이제 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그 다음에 얼음물과 소금을 이제 섞으면 이제 소금과 물이 반응을 또 해요. 이제 이온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하면서 이제 원래 얼음은 0도에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신이 다른 아이의 이제 온도를 내려가게 했을 때 0도가 한계선인데 이제 소금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흡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0도보다 더 낮게 주변의 물체들을 온도를 낮출 수 있죠.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도 여러분들 이제 빛 에너지 흡수 과정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에요. 왜냐면 빛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식물이 광합성할 때 이 열 에너지를 원료로 해서 자신의 몸에 있던 양분을 다른 형태의 양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합성도 흡열 반응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이용하느냐도 여러분들 이제 학습 목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보기 여기 나와 있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기구 알아보기. 일단 여러분들이 잠시 그 영상을 중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열 깔창의 내용을 보고 발열컵과 냉찜질 주머니의 케이스에 이제 멘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발열 깔창 같은 경우에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자, 여러분 보시면 방출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적혀 있죠. 하는 에너지로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있는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두 아이의 이제 설명을 추가해서 넣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셋을 세고 발열컵과 냉찜질 주머니 이제 풀이 시작할게요. 셋, 둘, 하나. 자,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다 답 적었죠? 저도 한번 이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볼게요. 발열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게 실제로 있는 상품이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밑에 부분에 여러분들 요 발열제라고 해가지고 산화칼슘을 이제 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팩을 집어넣고 이제 물을 살짝 부으면 이제 여기서 열이 나고 요 위에 이제 용기가 있겠죠? 이 용기 안에 있는 음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굳이 하면
방출하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방출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죠. 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냉찜질 주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죠. 여러분 기억하죠? 이 둘이 반응을 하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열을 흡수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되겠네요. 에너지를 흡수 나와있죠. 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시킨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삔 경우에는요, 그 삔 부위에 이제 열이 일어나요. 그 열이 일어나서 이 냉찜질 주머니가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해놓고 먼저 스스로 확인하기를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그리고 다 푸시면 이제 풀이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할게요. 1번,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흡수합니까? 방출했죠. 방출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는 에너지를 반대로 흡수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차가워졌죠.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방출된 에너지를 받아서 열 에너지 받아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3번, 겨울철 쌓여있는 눈에 염화칼슘이라는 아이를 뿌린대요. 이 염화칼슘은 여러분 제설제로 쓰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을 보면 우리 부산에 볼 일 없지만 이제 강원도 같은 데 가면요, 항상 영하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어. 한 일주일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도 눈이 녹을 수 있게 이 염화칼슘이라는 아이를 뿌리면 염화칼슘과 이제 수분이 반응을 하죠. 하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지금 보시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변을 따뜻하게 해서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면,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눈이 빨리 녹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눈이 오는 날 얘를 뿌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뭐 첨언하자면 이 염화칼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부식을 엄청나게 빨리 시켜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 여러분 차를 많이 타시고 돌아다니시면 이제 하부에 염화칼슘이 막 이게 겨울철 같은 게 이제 붙겠죠? 그러면 이제 하부가 많이 녹이 쓸어요. 그래서 이제 세차를 자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정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생님 지시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